죽음의 상징이 새겨진 방패와 강력한 저주가 담긴 무기, 영원히 봉사하기 위해 불멸성을 얻은 육체. 오늘은 왕의 무덤을 지키는 최정예 전사들 툼가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쇼핑을 좀 하고 왔습니다. 국내 리테일 샵인 오크타운과 조이아비를 털고 왔죠. 택배로 받아보려 했지만 입고가 지연돼서 그냥 픽업해왔습니다. 간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부족한 도류들도 좀 채워놓고 개처멋진 워해머 쇼핑백으로 지하철에서 너드력도 뽐내고 정말 알차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용물은 요 친구들입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시된 올드월드 네크론의 툼가드 박스와 세펄크로 스토커 네크로폴리스 나이트의 멀티킷 박스예요. 토탈워 덕분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는데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었죠. 약 6년 만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은 40K 둠킹의 이모탈이에요. 제 아미에 추가하기 위해 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뭐 이 녀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툼가드를 만들 거니까요. 툼가드는 뒤지게 오래된 모델입니다. 2010년이면 스타2가 출시된 해라고요. 그만큼 구조도 옛 시절 느낌이 납니다.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모노포즈인데 반해 몸통의 입맛대로 원하는 파츠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접착 면적이 작아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을 훨씬 선호합니다. 만드는 맛이 있거든요. 빠르게 한 부대 구성인 10모델을 조립해줬습니다. 나머지 10모델은 나중에 만들 거예요. 장비는 코패시로 해주었고 머리와 방패는 도색하기 편하게 분리해놨어요. 그 다음 바로 세척해줍니다. 얇디 얇은 뼈다구 모델들이라 어디 걸려 파손되면 멘탈도 같이 날아가니 조심조심 세척해줘요. 모델이 건조된 다음날 핀바이스로 도색 및 준비를 해줄 겁니다. 접착하면 보이지 않는 머리 밑면에 구멍을 뚫어준 다음 클립 등을 꽂아 넣어 잡을 곳을 만들어줘요. 꼭 효수당한 머리통 같네요. 방패는 잡은 손 밑면에 뚫어줄 겁니다. 어차피 완성한 다음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우선 블랙으로 프라이밍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프라이머는 쿰스 파운데이션 블랙 무광. 전 프라이머는 락하게를 선호합니다. 아크릴계 프라이머는 모델에 쫙 달라붙는 쫀쫀함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건조 후 거칠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분할해 놓은 파츠들도 잊지 말고 꼭 프라이밍 해줍시다. 저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블랙으로 프라이밍을 해준 다음에는 모운팽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 컬러를 올려줍니다. 이번 모델은 완성 시 전체적으로 옐로톤이기 때문에 갈색으로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잡아줄 거예요. 분할해 놓은 방패도 브라운으로 베이스를 밀어줍니다. 방패는 넓은 면적에 블루톤이 들어가지만 상관없어요. 어두운 갈색 그림자는 대체로 어느 컬러에도 어울리거든요. 가려지는 방패 뒷면부가 목재인 것도 있고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도색에 들어가 봅시다. 우선 저의 뼈다구 시그니처 컬러를 할 수 있는 잔드리 더스트로 뼈에 베이스를 올려줍니다. 모운팽 브라운에 그림자를 남겨주고 잔드리 더스트를 올려 입체감을 좀 더 강조해줘요. 잔드리 더스트로 베이스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그림자로 남은 모운팽 브라운이 좋은 느낌으로 실루엣을 잡아주고 있어요. 다음은 세라핌 세피아 쉐이드를 뼈 부분에 얇게 올려 중간색을 만들며 오래된 뼈의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시간이 지나 건조된 후 붓이 지나가면 다른 부분과 색감이 달라지게 되니 팔레트의 도료의 양을 조절해가며 빠르고 얇고 보이지 않게 도색해줘야 해요. 쉐이드를 올리고 완전 건조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우샤부티본으로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점을 찍듯 터치해 레이어링해가며 하이라이트와 질감을 표현해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샤부티본의 컬러가 너무 강해져서 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돼서 살짝 노랗게 변색된 뼈를 표현해줍시다. 다음은 붕대들을 도색해줄 겁니다. 잔드리 더스트 컬러로 짧은 선을 그어가며 도색해줘요. 리넨으로 만든 붕대의 질감을 표현해주는 거죠. 얇은 세필붓으로 가로 세로 교차하는 짧은 직선 터치를 반복해 쌓아가며 붕대의 베이스를 올려줍시다. 다음은 붕대 콘트라스트 컬러 스켈레톤 호드로 도색해줍니다. 쉐이드를 올리듯 작업해주면 돼요. 뼈에 삐져나가지 않게 조심해서 칠해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잔데리 더스트를 이용해 레이어링 해줍니다. 점을 찍는 터치와 짧은 직선 터치를 사용해가며 엣지와 하이라이트를 위주로 도색해줍니다. 동시에 붕대의 질감을 한층 더 표현해주는 거죠. 밝아진 붕대의 색과 질감을 잡아주기 위해 세라핌 세피아 쉐이드를 아주 얇게 올려줍니다. 뼈를 도색할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다만 뼈보다는 한 톤 어둡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붕대와 뼈가 구분이 되지 않아 인상이 약해져요. 붕대까지 마무리해준 모습입니다. 붕대와 뼈의 미묘한 톤 차이와 모음팽 브라운 그림자로 비슷한 색상 간의 차이를 줬어요. 질감으로 인한 차이도 있어 같은 컬러면서도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장비 도색으로 들어가 봅시다. 빈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둠가드는 둠킹의 최정예 보병들입니다. 그래서 장비 또한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레트리뷰트 아머로 도색해 화려한 황금색을 만들어 줍시다. 얇게 여러 번 도색해서 확실하게 황금빛을 만들어줘요. 잊지 말고 분할해 놓은 방패의 앞면도 레트리뷰트 아머로 황금색으로 만들어줍시다. 코파시의 검신은 발타자르 골드를 이용해 도색해줍니다. 툼킹은 다른 팩션보다 보통 한 시대 전의 무기를 사용해요. 그 때문에 다크스틸을 이용하지 않고 발타자르 골드를 이용해 실제 코파시처럼 정동검으로 표현해줄 겁니다. 검신에 새겨진 저주의 주문들은 레트리뷰트 아머로 도색해줍니다. 이어서 다크스틸로 도색해서 날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추가로 검신에 룬로드 브라스로 엣지를 따고 레이어링을 해줘 청동기 느낌을 더해줍시다. 검신을 완전히 룬로드 브라스로 덮지 말고 붓끝을 이용해 랜덤한 스크래치를 표현해주면 좀 더 그럴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코파시의 마무리는 스토머스트 실버를 이용합니다. 날 부분에 스크래치를 표현해 리얼함을 더해줘요. 엣지도 따서 실루엣을 강조해줍시다. 이제 장비에 푸른색을 더해줄 겁니다. AK 3세대 터코이즈로 네 컬러 부분에 칸을 도색해줘요. 나중에 붉은색도 들어가야 하니 한 칸씩 띄워주며 도색해줍니다. 방패의 장식 사이사이도 터코이즈로 도색해줘요. 삐져나간다면 레트리뷰트 아머를 위에 덮어 색상을 맞춰줍시다. 네 컬러 때와 마찬가지로 나눠진 칸들도 도색해줍시다. 머리에 딱정벌레도 잊지 말고 도색해줘요. 영상엔 빠졌지만 머리띠도 터코이즈로 도색해줍시다. 나머지 칸 장식들은 와즈다카 레드로 도색해줍니다. 메피스톤 레드 같은 선명한 레드보단 이런 핑크기가 살짝 도는 레드가 고대의 이집트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허리에 로인 클로스도 와즈다카 레드로 도색해줍시다. 다음은 먹선을 넣듯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사이사이에 흘려 넣어줍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도색한 부분에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얇게 펴주기만 하면 돼요. 레트리뷰트 아머로 도색한 부분에도 아주 얇게 쉐이드를 올려주고 사이사이 틈새에도 올려 넣어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가 완전히 건조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컬러들로 톤이 다운된 부분들의 레이어링에 톤을 살려줍니다. 로인 클로스에는 핑크 호러로 레이어링을 하고 엣지를 따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화려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제 허리띠에 가죽 질감을 표현해줄 겁니다. 우선 둠블 브라운으로 허리띠에 레이어링을 해줘요. 엣지도 따주고요. 그 다음 스크라그 브라운으로 엣지에 점을 찍듯 터치해주고 짧게 얇은 선으로 스크래치를 넣어 해진 가죽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모델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스토머스트 실버로 골드 부분에 엣지를 따줘요. 방패의 리벳 부분도 하이라이트를 줘 입체감을 더해주고 접착해주면 모델 부분은 끝이에요. 자, 이제 둠가드의 도색을 끝내줬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베이스까지 해줘야 비로소 완성이라 할 수 있죠. 둠킨 팩션의 테마에 맞게 사막 스타일로 베이스를 밀어줄 겁니다. 와, 실화냐? 젤스톤이 사망해버렸습니다.
구매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완전 돌덩이가 돼버렸어요. 이건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3 days later. 그래서 새 젤스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입자가 고운 걸 준비해봤어요. 바로 베이스에 올려봅시다. 젤스톤의 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스파츌라를 이용하기보단 못쓰게 된 붓으로 펴 발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발 부분에 묻어도 좋으니 베이스에 구석구석 꼼꼼히 올려줍니다. 이 정도 고운 모래면 발이 푹푹 빠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젤스톤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 세라핌 세피아 쉐이드를 전체적으로 펴 발라줍니다. 아그락서스 쉐이드는 너무 어두워지니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쉐이드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위샤브 티본으로 가볍게 드라이 브러쉬해줘 모래먼지를 표현해줍니다. 좀 더 리얼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 AK 시엔나 소의 피그먼트를 사용해줄 거예요. 붓으로 콕 찍어 아주 살살 터치해 발과 방패 등 장비에 들러붙은 흙먼지를 표현해줍니다. 붓에 찍은 피그먼트의 양을 잘 조절해줘야 해요. 잘못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자, 이렇게 툼킹의 엘리트 보병 툼가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모티브인 만큼 화려한 장식들과 장비가 눈에 띄죠. 특히 툼가드 챔피언 모델의 데스 마스크는 툼가드의 높은 지위를 보여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방패는 이집트 박물관에 있어도 위화감이 없을 겁니다. 정말 멋져요. 무기는 할버드도 좋지만 고패시로 만들어줬어요. 전 이 무기가 툼킹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탈워 워해머에 등장하는 만큼 비디오 게임으로만 워해머를 접하신 분들께도 익숙한 모델일 겁니다. 다른 툼킹의 보병들이 나사가 하나씩 빠진 만큼 특히 애착이 가는 유닛이기도 하죠. 특유의 너덜 화려한 간지도 한몫하고요. 툼킹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만들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5모델을 도색해 한 부대를 채워줄 예정이에요. 나중엔 할버드 툼가드 부대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비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칼립투스 연구소의 게랄프였습니다.